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30대인 남자입니다. 제 인생은 살아오면서 아주 다사다난했는데요. 다들 저희 이야기를 들으시면 눈물 한 바가지 흘리십니다. 제 지인들도 제가 살아온 이야기를 간략히 듣고서 무슨 영화 한 편 같았다고 말할 정도니 말이죠. 제가 봐도 저는 남들과는 다른 인생을 살았다고 생각합니다. 어린 시절 누구보다 힘들게 살았고 어린 나이에 집안의 가장이 되어서 돈을 벌어야 했으니 말이죠. 저같이 힘든 사람도 지금 이렇게 행복하게 살고 있으니 저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힘든 일을 겪고 계신 분도 꼭 힘내시길 바랍니다. 저는 어릴 적 가난한 집안에서 살아왔습니다. 먹고 싶은 거 못 먹고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못하고 살았지만 저희 집이 밉지 않았어요. 저를 사랑해주는 부모님이 계셨거든요. 외동아들이었던 저는 어느 집안과 비교해도 부모의 사랑을 많이 받았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늘 저에 대해 관심이 많으셨고 제가 무엇을 하던 믿고 맡겨주셨어요. 저의 롤모델이 부모님일 정도로 저희 가족들의 사이는 너무 좋았습니다. 비록 경제적으로 풍요롭지는 못했지만 제 인생에 만족했죠. 그런데 이렇게 행복한 저의 인생에서도 굴곡은 있었습니다. 바로 저희 어머니의 건강이에요. 어머니가 귀가 좋지 않으십니다. 예전부터 작은 소리는 잘 듣지 못한 적이 있으셨지만 그때는 별일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평상시에 했던 목소리와 똑같이 해도 듣지 못하셨고 저희는 심각함을 인지했습니다. 저희는 큰 대학병원으로 가서 어머니의 귀검진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의사 선생님의 표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요즘 의술이 좋아져서 당연히 어머니의 귀를 고칠 수 있을 줄 알았어요. 하지만 의사 선생님께서는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이제 오셨습니까? 그동안 많이 고생하셨을 것 같은데. 저희 가족들은 의미심장한 의사 선생님의 말에 잔뜩 긴장하고 있었죠. 의사 선생님은 지금 당장 수술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지금 수술을 하지 않으면 귀가 더 나빠진다고 했고 수술이 당장 힘들면 보청기라도 급히 달아야 한다고 했어요. 당연히 부모님은 고민도 하지 않고 어머니의 수술을 진행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제 예상과 다르게 부모님은 선뜻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다시 오겠다며 의사 선생님이 수술 날짜를 당장 정하고 입원해야 한다고 하는 말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은 저를 데리고 병원을 나왔어요. 도대체 왜 수술을 하지 않는 거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입에서 나온 말을 듣고 가슴에 비수가 꽂히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바로 수술비 때문이었습니다. 어머니의 귀 수술비면 저희 가족이 한 달은 좋게 먹고 사는 돈이래요. 그런데 그 돈들을 다 수술비로 쓰면 저희는 한 달 동안 손가락만 빨고 살아야 한답니다. 저희에게 놓여진 이 상황이 너무 싫었어요. 돈 없이 아픈 사람은 치료도 못 받는 이 현실이 너무 절망스러웠죠. 저희 가족은 대화를 한마디도 나누지 않은 채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어요. 어머니는 귀가 들리지 않아 겨우 구한 일자리도 해고되었고 집에서 계셨어요. 그리고 아버지는 공사장에서 일을 하셨습니다. 하루 일해서 번 돈으로 다음날 먹고 살았던 저희는 아버지밖에 의지할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아버지는 매일 새벽 공사장으로 가서 일용직을 하셨죠. 하지만 어머니와 둘이서 벌어오시다가 아버지 혼자 일을 하시니 당연히 생활비가 부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시 학생이었던 저는 집안의 보탬이 되고 싶었지만 부모님이 공부만 하라며 저를 뜯어 말리셨죠. 어머니는 부업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큰 도움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커서 하고 싶은 것이 있었어요. 제가 솔직히 노래를 잘 부르는 편입니다. 주위에서 재능이 있다고 칭찬할 정도죠. 학교에서 행사를 하면 항상 주위에서 저를 추천을 해서 노래를 한 곡 부르고 내려오기도 하고 노래방을 가면 친구들이 항상 감탄을 합니다. 그렇다 보니 저도 노래를 부르는 게 좋고 정식적으로 노래를 배워 가수가 되고 싶었어요. 하지만 이 꿈은 제 마음속에만 간직해야 했습니다. 노래를 공부하기 위해서는 비용이 어마무시하게 들기 때문이죠.
그래서 선뜻 부모님께 가수가 되고 싶다고 밝힐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노래를 완전히 끊을 수 없었고 저는 혼자 방 안에서 노래를 매일 연습했어요. 성능이 좋지 않은 녹음기를 켜서 제 노래를 녹음하고 스스로 들어보면서 열심히 고쳐나갔죠.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연습하고 있는데 아버지께서 방에 들어오시더라고요. 아들, 가수가 되고 싶은 거니? 네, 그치만 저희 집 상황을 알아서. 아니다. 아빠가 어떻게든 마련해 볼 테니 넌 노래 연습 열심히 해라. 이 말을 하시며 저를 꼭 안아주셨어요. 우리 아들 벌써부터 하고 싶은 게 생겨서 정말 자랑스러워. 엄마 아빠가 뒷바라지 열심히 해줄게. 아버지의 말을 듣고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저를 믿어주고 다독여주시는 부모님이 안 계셨다면 아마 진작에 포기했을지도 몰라요. 아버지와 이야기를 하고 난 후 저는 더 성실히 노래 연습을 했고 다양한 장기자랑에도 나갔어요. 주위에서 칭찬도 많이 하고 제대로 가수를 준비하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저는 성장했죠. 이렇게 제가 승승장구를 할 때 부모님이 저보다 더 좋아해 주시는 모습을 보면 그걸로도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저의 행복은 얼마 가지 못했어요. 앞으로 좋은 일들만 가득하고 일이 술술 풀릴 것 같은 예감은 다 틀렸었습니다. 그날도 저는 학교 장기자랑에 노래로 출마를 했고 1등을 했었어요. 1등인 상장과 상금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부모님이 저를 칭찬해 주실 걸 기대하며 집으로 돌아갔는데 집안 분위기가 이상했어요. 거실에서 아버지는 오열을 하며 울고 계셨고 어머니는 먼 산을 바라보며 멍하니 계셨거든요. 대체 무슨 상황인가 싶어 물어보았더니 아버지의 대답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사기를 당했다고 했거든요. 그것도 아버지와 어릴 때부터 친하셨던 중마고우한테 말이죠. 저희 가족들도 다 알고 계신 분이었는데 한순간에 아버지의 돈을 들고 도망가셨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목이 터져라 울고 계셨고 어머니는 얼이 빠진 것처럼 보였어요. 저도 그 순간 머릿속이 새하얘져서 들고 있던 상장과 상금을 땅바닥에 떨어뜨려 버렸네요. 아버지는 저에게 미안하다고 하셨습니다. 아들, 아빠가 돼서 너무 미안하다. 우리 아들 노래 시키고 와이프 귀 치료해 주려고 돈 좀 벌으고 했더니 아빠가 다 잘못했어. 다 내 탓이야. 미안해 여보. 아버지는 친구분의 말만 믿고 저희 집에 거의 전 재산을 투자하셨다가 결국 사기를 당하신 거였어요. 이미 경찰서에 신고는 했지만 기대는 하지 말라고 했답니다. 요즘 신종 사기여서 잡기 힘들다고 말이죠. 저희 집은 원래도 가난했지만 아버지가 사기를 당하고 나서 더욱 가난해졌어요. 하루에 한 끼도 먹고 살기 힘들 정도로 말이죠. 아버지는 사기를 당하신 후 일상생활이 불가능하셨어요. 죄책감에 시달리셔서 하루 종일 술만 먹고 다니셨고 하루에 수십 번씩 나쁜 선택을 하려고 하셨습니다. 저와 어머니가 항상 아버지를 예의주시하고 있어야 했어요. 그런데 저는 학교를 다니고 있으니 어머니가 아버지를 돌봐야 했죠. 부모님께서 다 집에 계시니 생활비를 벌어야 할 사람은 저밖에 없었습니다. 한 번도 돈을 벌어본 적이 없는 저는 가족들을 어떻게 먹여 살려야 할지 막막했어요. 할 수 있는 거라고는 노래밖에 없었고 학교를 다니고 있었기에 일을 시작할 수도 없었죠. 당장 내일 먹을 것도 없는 이 상황이 너무 절망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때 아버지가 사기를 당하시기 전 참가 신청을 해놓았던 노래자랑 행사에 나가게 되었어요. 저희 동네에서 매년 하는 작은 행사였지만 당시에 저는 노래를 할 수 있는 행사라면 묻고 따지지도 않고 출마했습니다. 참가 신청을 할 때에는 아버지가 사기를 당하시기 전이었지만 무대에 올라가서 노래를 할 때에는 저희 집 분위기가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무대를 올라갈지 말아야 할까 싶었습니다. 도저히 노래를 부를 힘이 나지 않았고 펑펑 울고만 싶었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때 상금에 관련된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1등 상금이 자그마치 100만 원이었어요.
100만 원이면 저희 가족이 몇 달은 먹고 살 수 있는 금액이었습니다. 지금 돈이 없어서 물이랑 전기도 다 끊기고 추운 겨울에 난방 하나 없이 살고 있으니 저에게 1등 상금은 너무 중요했어요. 그래서 저는 노래자랑 행사 무대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슬픈 노래를 불렀어요. 노래를 부르면서 저희 가족들이 머릿속에서 지나가는데 저도 모르게 노래에 감정이입이 되면서 눈물이 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노래가 아직 끝나지도 않았는데 제대로 부르지도 못하겠고 머릿속에는 부모님의 얼굴이 계속 떠올랐죠. 결국 끝으로 갈수록 저는 에라 모르겠다 싶어서 오열을 하듯 모든 슬픔을 다 토해내듯이 불렀습니다. 그리고 노래가 끝나고 관객들을 조심스럽게 봤는데 관객들은 하나같이 다 울고 계셨어요. 그리고 앵콜이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도 이런 반응을 본 적이 없었는데 관객들이 제 노래를 듣고 공감해주며 울고 있었고 앵콜이라는 말까지 나왔죠. 그 순간 이게 꿈인지 생신지 분간이 되지 않았고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진행을 해주시던 MC분도 울고 계셔서 행사가 진행이 되지 않을 정도였죠. 그러다가 몇 분 후 박수 소리가 미친 듯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환호를 하기 시작했고 저는 그 무대 위에서 어쩔 줄 몰라 했죠. 사람들은 제 나이 또래에서 나올 수 없는 감정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진심을 담아 부르니 저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관객들에게 전해진 것 같았죠. 그리고 저는 그 행사에서 당당하게 1등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때까지 나갔던 행사들 중에서 가장 큰 무대였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1등을 했어요. 솔직히 저는 1등을 해서 상금을 얻었다는 기쁨보다는 저의 노래가 관객들에게 진심으로 전달이 되었다는 게 더 행복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부모님께 상금을 탔고 제가 노래를 한 영상을 보여드렸어요. 아버지는 그 영상을 보고 펑펑 우셨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너무 자랑스럽다고 했고 아들이 가족을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는데 아빠가 이러고 있으면 안 된다며 당장 일을 나가겠다고 하셨죠. 그런데 옆에서 어머니는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저와 아빠가 하하호호 웃으며 영상을 보는데 어머니는 아무 말이 없으셨죠. 그런데 저를 보고 어머니는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들, 이거 소리가 안 들리는데? 소리 조금 더 키워봐봐. 그 순간 저는 한 가지 잊고 있던 사실이 있었어요. 바로 어머니의 청각입니다. 의사 선생님께서 당장 수술을 하라고 하셨는데 제가 노래와 생활비에만 너무 집중하고 있었던 거였어요. 아버지와 저는 어머니 몰래 눈물을 훔쳤습니다. 아, 엄마 미안. 이거 고장이 나서 소리가 안 켜지네. 영상만 봐야 할 것 같아. 이 말을 하며 저는 방 안으로 들어갔고 아버지는 화장실로 들어가 각자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음날 바로 상금으로 어머니에게 보청기를 맞춰드렸어요. 처음에는 어머니가 잘 들린다고 좋아하셨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보청기도 소용이 없어졌습니다. 보청기를 착용하셔도 저와 아버지의 말소리를 제대로 듣지 못하셨죠. 의사 선생님은 수술을 지금 당장 해도 완치가 불가능할 수도 있다며 지체할 시간이 없다고 했지만 저희 가족은 돈이 없었습니다. 저는 매일 자기 전 소원을 빌고 잤어요. 제발 좋은 행사가 들어와서 돈을 벌게 해달라고 말이죠. 제가 바란 건 어머니의 청각 완치와 부모님의 행복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성인이 된다면 시골에 부모님의 전원주택을 지어드리고 싶었어요. 매일 그런 꿈에 겨운 상상을 하며 잠에 들었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1등을 한 행사 이후에 많은 곳에서 연락이 왔어요. TV에 방송이 되거나 유명한 가수가 오는 행사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제가 입소문을 탔는지 전국에서 연락이 와 노래 한 곡 해주면 안 되냐고 했었고 저는 주말엔 매일 다른 지역으로 가서 행사를 했죠. 그렇다 보니 모이는 돈도 얼추 생기고 어머니의 수술비를 마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어르신들의 예쁨을 많이 받는 손자 느낌이었고 어르신들이 정말 좋아해 주셨어요. 구슬픈 노래를 부르면 같이 따라 울어주시고
활기찬 노래를 부르면 같이 일어서서 춤을 춰주셨죠. 아직 성인도 아닌 어린아이가 이렇게 노래를 잘 부른다며 칭찬도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저의 노래를 듣고 좋아해 주셨지만 딱 한 명 듣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저희 어머니입니다. 제가 어느 날은 행사를 하고 받은 비디오를 들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관계자분께서 촬영을 했다며 집에 가서 부모님과 같이 보라고 선물로 주셨죠. 저는 거실에서 가족들과 다 같이 영상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저보고 잘한다며 해맑게 웃으시며 노래를 따라 부르셨지만 어머니는 반응이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가장 좋아하시는 노래를 불렀는데도 따라 부르시지 못하셨죠. 아버지가 리듬을 타시는 걸 슬쩍슬쩍 곁눈질로 보시면서 아버지를 따라 박자에 맞춰 움직이셨습니다. 들리지 않는데도 들리는 척을 하시면서 말이죠. 어머니는 제가 속상하지 않게 아버지를 따라 움직이셨지만 박자와 맞지 않았고 엇박이었습니다. 그때 가슴이 무너지는 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그날 저녁 저는 잠이 오지 않았고 수술비까지 얼마 남지 않았으니 더 열심히 행사를 뛰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안방에서 누군가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어요. 무슨 소린가 싶어 조심스레 방문을 열고 나가보니 안방에서 부모님이 눈물을 흘리시며 대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아버지에게 오열을 하며 말씀하셨어요. 나도 아들 노래 듣고 싶어, 여보. 어머니는 제가 정식적으로 행사를 다니고 난 후부터 단 한 번도 저의 노래를 들어보신 적이 없어요. 예전에 취미 삼아 불렀을 때 그때 들어보셨죠. 항상 저는 노래하기 전 부모님을 떠올리며 노래를 부릅니다. 그래서 노래 선곡도 항상 저희 부모님에 관련된 노래죠. 그런데 이런 노래를 어머니가 못 듣는다고 생각하니 너무 슬펐습니다. 어머니와 아버지는 서로 안으시며 우셨고 저는 방 안으로 들어가 홀로 울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다음 날에도 여느 때와 다름없이 행사에서 노래를 부르고 집으로 돌아가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정장을 입은 한 사람이 제 앞에 서더라고요. 저에게 뜬금없이 명함 한 장을 주었습니다. 해외 진출하고 싶은 생각 없으세요? 너무 갑작스런 말에 당황했는데 그 아저씨가 하는 말은 너무 놀라웠어요. 제 노래를 너무 감명스럽게 들었다며 영입을 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바로 캐스팅이죠. 저는 솔직히 그런 부분에서 많이 의심을 하는 편이라 바로 믿지 않았어요. 그리고 인사를 대충 드린 뒤 집으로 돌아가 그 명함을 검색해 봤습니다. 그런데 정말 유명한 기획사였어요. 이름만 대면 알만한 연예인들도 많았고 복지도 좋다고 소문난 회사였죠. 솔직히 흔들리긴 했습니다. 저의 꿈을 위해서라면 그 회사에 들어가는 게 맞았죠. 그런데 저는 아직 부모님 옆에서 해야 할 것도 많았고 마무리 짓지 못한 일이 많아 선뜻 연락을 드릴 수 없었습니다. 제가 한창 혼자서 고민을 하고 있을 그때였어요. 그날은 오랜만에 행사가 없는 날이라 집에서 쉬고 있는데 아침부터 아버지가 잔뜩 신이 난 목소리로 저를 깨우시더라고요. 도대체 무슨 일인가 싶어 눈을 비비며 아버지를 보았는데 엄청난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바로 아버지에게 사기를 치고 도망간 친구분을 잡으셨다는 말이었어요. 지금 경찰서에 갔다 오는 길이라며 돈을 돌려받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너무 기뻤고 오랜만에 아버지의 해맑은 미소를 보니 제가 다 행복했어요. 그리고 아버지는 드디어 죄책감을 다 떨쳐내신 것 같았죠. 돈을 다 돌려받고 저는 당연히 어머니의 청각수술에 사용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돈이 담겨져 있는 흰 봉투를 아버지는 갑자기 저에게 건네셨어요. 저는 영문도 모른 채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부모님을 바라보니 부모님은 뜻밖의 말을 하셨습니다. 엄마 아빠가 모를 줄 알았어? 너 외국 가서 하고 싶은 노래 마음껏 해, 아들. 저는 그 순간 너무 놀랐습니다. 제 책상에 있던 명함을 아버지께서 보시고 그곳에 전화를 걸어 자초지종을 설명드렸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돌려받은 돈으로 저보고 외국에서 살라고 하셨고
저는 당연히 거절했어요. 저에게 중요한 건 노래보다는 어머니의 건강이었으니 말이죠. 그리고 저는 어머니가 귀 수술을 하시면 외국으로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부모님은 당연히 반대하셨죠. 어머니의 청각 수술이 성공할 가능성이 높은 것도 아니고 실패할 수도 있기에 수술보다 저의 미래가 먼저라고 하셨어요. 하지만 저도 그 순간만큼은 고집을 꺾을 수 없었습니다. 무조건 어머니가 수술을 하시면 외국으로 간다고 했죠. 결국 며칠 동안의 대치 끝에 어머니는 수술을 받겠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너무 기뻤고 바로 수술 날짜를 잡아 수술을 진행했어요. 의사 선생님은 수술방에 들어가기 직전까지도 저희에게 너무 기대를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몇 시간 동안의 긴 수술이 끝나고 의사 선생님께서 나오셨어요. 그런데 의사 선생님의 표정은 뜻밖이었습니다. 바로 정말 극적으로 어머니의 수술이 성공했다는 말을 하셨거든요. 저와 아버지, 그리고 의사 선생님까지 셋이서 얼싸안고 빙글빙글 돌았어요. 저희는 너무 감사드린다며 인사를 수없이 했고 의사 선생님도 쑥스러워하셨어요. 주기적으로 병원에 와서 치료는 받아야 하지만 그래도 예전보다는 많이 나아지셨다고 하셨습니다. 너무 행복했고 어머니에게 드디어 저의 노래를 들려드릴 수 있다는 게 세상에서 제일 좋았어요. 어머니가 병실에서 깨어나시자마자 소리가 들린다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 말에 아버지와 저는 눈물이 났고 이제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죠. 어머니가 병실에서 회복을 하시는 동안 재롱을 피웠습니다. 어머니의 병실에는 어머니와 나이 또래가 비슷한 분들만 계셨어요. 그분들에게 어머니가 아들이 노래를 잘 부른다며 자랑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날 처음으로 어머니 앞에서 정식으로 노래를 했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듣지 못했지만 어머니가 제일 좋아하는 노래를 맛깔나게 불렀어요. 다른 아주머니 분들도 박수를 치시며 잘 부르신다고 하셨고 어머니도 뿌듯해 하셨죠. 그런데 제 노래가 끝나자마자 어머니가 갑자기 우셨습니다. 갑자기 눈물이 터지셔서 너무 당황스러웠는데 어머니는 제 손을 잡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아들, 엄마 아빠가 해준 거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잘 컸어? 응? 앞으로 우리 아들 하고 싶은 거 다 해. 외국 가서 하고 싶은 노래 마음껏 하고 와. 알겠지? 이 말을 하며 저를 꼭 껴안아 주셨죠. 저희 모자 관계를 보시고 병실에 계시는 아주머니 몇몇 분들도 눈물을 훔치셨습니다. 어머니가 퇴원을 하시고 시간이 조금 지나 저에게 명함을 주셨던 분에게 연락을 드렸어요. 그때 명함을 받고 꽤 오랜 시간이 지나서 아직 그 제의가 유효한지 의문이 들었지만 그래도 하고 싶어서 연락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정말 다행히도 저를 기다리고 계셨다고 했고 저는 바로 서울로 가서 제대로 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죠. 그렇게 저는 그 기획사로 들어가 해외로 가서 노래를 하게 되었습니다. 성인이 되고 30대가 될 때까지 노래만 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봐도 제 인생에 노래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인터뷰에서 저의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간략하게 제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어린 시절을 말한 적이 있었는데 다들 눈물을 흘리시더군요. 저는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지금은 그 기획사에서 나와 여러 행사들을 다니며 노래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보컬 학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일이 너무 적성에 잘 맞아요. 아이들을 보면서 저도 많은 자극을 받고 저의 어린 시절도 종종 생각이 나서 이렇게 글을 썼네요. 다들 꿈이 있으시다면 포기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아, 그리고 제가 원했던 시골에 부모님 전원주택 지어드리기도 성공했어요. 두 분 다 너무 행복하시니 제가 다 기분이 좋습니다. 앞으로 두 분 다 건강만 하시다면 바랄 게 없을 것 같아요. 저희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도 힘들 때 포기하지 마시고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해내시길 바랄게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